역학은 이제 뭐 보통 학교에서 배웠던 게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배웠죠. 또 건축에서는 구조역학. 일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설비에서는 이제 열역학하고 유체역학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몇 가지 기본적인 그 용어하고 내용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열은 그러니까 냉난방 다 열이죠. 요즘에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서 전략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열 손실을 줄이고 열 전달을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열은 많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열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잡을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물질이 실존하는 우주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우주도 있지 않느냐? 그럼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어떻든 우리는 물질이 존재하는 건 물질이죠. 열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럼 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열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빛은 물질이냐? 물질이 아니죠. 그럼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과학입니다. 물질이 실존하는 건데 열은 물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물질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분자가 물질이죠. 원자도 마찬가지. 뭐 분자나 뭐 입자의 운동 에너지. 뭐 이 분필만한 이 입자가 열 운동을 해버리면은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마어마해요. 하나를 물론 분자가 워낙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 값은 미미하지만 운동 속도로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빛의 속도는 아니죠. 그래서 분자 운동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 큰 물질이 움직여 버리면은 아주 큰일 나죠. 아마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자 레벨에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뭘 가지고 해볼까요? 여기다가 용기에다가 여기다 뭘 넣어봅시다. 기체, 이건 기체. 무슨 기체라고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수증기다. 그럼 이 수증기가 들어있다면은 열이 들어오면 열을 가하면은 이 아까도 움직였지만 이 수증기의 분자의 H2O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 서로 충돌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죠? 이거예요. 열을 더 가하면은 이거 빨라지죠, 그죠? 그거예요. 이 충돌, 벽하고 충돌의 에너지도 커지고, 벽이 막 팽창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 압력이 증가하고, 체력이 팽창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열을 제거하면, 얼음을 채워가지고, 이 분자 운동이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존재하고, 물질이 움직이는 현상이 열이다. 0도씨가 되면은 이 물은 어때요? 액체가 물이 되겠죠.
시진계가 물이 되고, 이 물 분자들은 거의 붙어 있어요, 사실은. 거의 뭐, 여기 비해서는. 이때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 해도 되는데, 특별히 이런 고체나 액체에서는 열 진동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이게, 움직이고, 진동하고 있다. 이것처럼 뭐, 많은 거리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내가 아까 0도씨에서는 얼죠? 그죠? 그게 아니라, 0도씨가 되면은 얼어요. 0도씨 전에 물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얼면은, 얼어도 분자 운동이 있어요. 자꾸 작아져.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진동이 제로가 되는 수도 있겠다. 그죠?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 제로가 되는 상태를 뭐라 불러요? 절대 영도다. 이렇게 불러요. 절대 영도. 이따가 한번 또 얘기 나오겠지만, 절대 온도로 제로. 혹은 절대 영도. 그 이하 온도는 존재하잖아요. 마이너스 273.15도씨. 이때는 절대 영도. 여기서 이제 열이란 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열은 이렇게 기체에서도 존재하고, 액체에서도 존재하고, 고체에서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 존재가 다 뭐예요? 운동 에너지예요. 움직임이다.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고, 하나하나 또 이제, 나중에 각 과목 들어갈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여기서 나갈 게지만, 하여튼, 개념을 이 물질이 움직인다. 분자나 원자, 혹은 분자가 이렇게 사실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정도다. 에너지가 우리가 열이라 보고 여기다 온도계를 넣었다. 온도계는 뭡니까? 온도 누구이 나오겠죠. 온도계는 이 기체네요. 기체가 충돌해요. 뭐 이리 가고 가는데 충돌하고 그 다음에 튕겨나가죠.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어떻게 이동되냐, 열전달이 되냐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한 게 이 흑판이 지금 차갑다. 차갑다고 봅시다. 일단은 차가워. 실내 온도보다. 그러면 이 실내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떤 놈은 들이받겠죠.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충돌 전에는 충돌했다가 휘마리가 없이 튕겨 나오면은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뜨거워. 뜨겁다면은 충돌 전보다 충돌 후가 튕겨 나와요. 충돌 후 에너지가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열을 받은 거예요, 공기가.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게 온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 냉방하는, 어떻게 하면 마치 우리가 스펀지는 그 운동이라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뉘앙스로 얘기한다면 그런 식으로 뭔가 분자 운동을 낮출 수만 있다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려우니까 못하겠죠, 그게. 앞으로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온도에서만 어떤 열교환이 되지만, 글쎄, 그게 된다면은 온도가 아니라 어떤 표면 상태나 어떤 물질에 따라서 온도와 상관없이 어떤 열교환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열은 분자 운동 에너지인데 이거를 측정하기는 힘들겠죠. 측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그걸 측정할까 해서 온도로 측정,
온도는 분자 운동 에너지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계죠. 온도계가 분자 운동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일종의 게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를 측정해서 열량을 계산합니다. 연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열을 다룰 때 이제 뭔가 물질마다 열적 특성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본다면은 과거에는 거의 옛날에 했던 단위들이 나와서 그런데 물은 1kg을 1도씩 올리기 위해서는 열이 1kcal가 들어간다라고 정의했어요. 이건 약속의 정의입니다. 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어요. 14.5도씨에서 15.5도씨. 물은 이거 측정한 게 아니고 뭐 하나를 기준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에 대해서 기준하고 나머지는 상대치예요. 이건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로 이제 열적인 어떤 값들을 구합니다. 열 출입이랄지, 출입량이랄지. 물론 이제 단위라는 것은 여러 단위가 있죠. 그래서 뭐 참고로 1파운드를, 이게 파운드입니다. 1도 F 올리는데 물을 1파운드 1도 F 올리거나 내리거나 들어간 열을 1BTU다. 이건 피트 파운드인데 물론 뭐 잘 안 쓰겠다 생각하지만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어디서 나옵니다. 다니다 보면. 혹은 1파운드를 1도씩 올린다. 물. 이 열은 얼마냐? 1CHU다. 그죠? 이렇게 쓰는 적도 있어요. 이건 물을 기준했고. 근데 요새 우리는 이런 단위를 안 쓰잖아요. 사실 이건 무슨 단위냐? 공학 단위예요. 왜 공학 단위입니까? 이거 질량해도 되는데 따지면 이거는 SI 단위에서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질량 1kg, 질량이나 중량이나 값은 똑같으니까 질량 1kg하고 1도 올리는데 들어간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I 단위에서는 이 단위를 안 씁니다. 원래 공학 단위에서 탄생된 거기 때문에 내가 볼 때 SI 단위에 써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안 쓰는 겁니다. 그럼 SI 단위 뭐 쓰느냐? SI 단위에서는 물을 기준에 정의한 것도 아니고 물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1kg의 질량을 SI 단위는 켈빈 온도를 쓴다고 그랬죠. 전에 한번 7가지 기본 단위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절대 온도가 있어. 그죠? 그래서 켈빈 온도, 절대 온도. 섭씨 온도나 온도차는 똑같아요. 똑같아. 사실은 온도만 다르지. 온도 차이니까. 이거 온도 차니까.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켈빈 온도를 쓴다. 물 1kg을 1도 K 온도 올리는데 몇 킬로줄이 필요할까? 419.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오니까 기준한 건 기준 잡은 건 아니죠. 물 이게 또 물이에요. 물. 4.19인데 4월 19일은 의미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숫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1kcal라는 열은 4.19 킬로줄이다. 반드시 이거는 암기하시고, 물론 1칼로리는 4.19 줄도 되겠죠. 킬로를 없애면은. 그러니까 아까 1kW가 얼마예요? 1000W인데 4.1kJ 바로 외워버렸네. 예. 이게 뭐
뭐 그냥 합시다. 뭐 괜히 아까 이건 합시다. 1마력이나 이게 아까 얼마였죠? 75. 아까 100공이가 갑자기 왜 나왔더라? 1000 나누기 9.8에서 나왔구나. 75kg 메다 퍼 세크. 아까 이걸 말 75.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킬로그램 걸로 고쳐야 돼? 뉴턴 고치기에서 1이 9.8.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75 곱하기 9.8에다가 뉴턴 메다 퍼 세크죠. 와트죠, 와트. 뉴턴 메다 퍼 세크. 와트 아닙니까? 그럼 와트를 킬로와트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킬로와트는 1000와트죠. 그죠? 이 등식이니까. 그래서 와트가 없어지고, 이게 얼마지, 이게? 나누기 1000. 킬로와트네. 아, 뭐요? 그죠? 킬로와트란 것은 킬로줄 퍼 세크죠? 네. 맞아요? 어디 있어 봐. 그냥 킬로와트 하라 합시다. 뭐, 괜히 킬로와트. 이게 얼마더라? 하여튼 아까 얘가 735라고 해. 735 와트라고 아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0.735 킬로와트 되겠네. 그죠? 아까 했는데, 아까는 이 방법을 한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단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소개된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열로 바꾸면은 줄 퍼 세크 열로 바꾸면 킬로줄이 몇 킬로칼로리다? 1이 4.19죠. 그죠? 1킬로칼로리 4.19. 없어지면은 킬로칼로 퍼 세크 나오죠. 또는 세크를 아우로 고치면요. 보통 아우로 많이 돼 있으니까 저기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가 1시간이 몇 초죠? 그러면 세크가 없어져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 나오죠. 이게 계산기 때리면 860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 없네요. 이번엔 이렇게 나왔네.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860이 아니다. 630이다. 죄송합니다. 632. 그죠? 에? 계산기 때리면 630이 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죠? 여기, 이거는 뭐 바로 열로 바뀌면, 킬로줄이 열로 바꾸면 4.19에다가 킬로줄 퍼 세크지, 이거. 아까, 그죠? 킬로줄 퍼 세크죠? 그죠? 1kW는 4.19 kW니까, 킬로줄 세크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크를 아우로 고치기 위해서 3,600 하면은 여기다가 3,600 곱하면 어떻게 돼요? 860에다가 킬로줄 이거 아까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미스테이크. 잠깐만. 1kW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1kW는
4.19 분의 1이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kW는 1kg 줄 퍼 세크죠. 그죠? 맞아요? 와트가 줄 퍼 세크니까. 킬로줄은 몇 킬로칼로리냐? 킬로칼로리. 킬로줄이 몇 킬로칼로리냐? 1킬로칼로리가 4.19 킬로줄이죠. 여기에서, 그죠? 이게 등식이 되잖아요. 수학줄 1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킬로줄이 없어지고, 세크가 몇 시간이냐? 아워냐? 1시간이 3,600초다. 이렇게 없어지면은 킬로칼로리 퍼 아워 나오죠. 이게 860이다 이거예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도 있습니다. 632라는 숫자가 마력에서 나오고요. 1마력이 되고 1kW는 이렇게 또 관계가 있다. 아마 많이 나오는 숫자, 이것도 사실 많이 나오는 숫자인데, 이거는 공학 단위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요 관계만 알아도 웬만한 건 다 이제 간단하게 조작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온도는 나중에 공기조화에서 또 자세히 온도를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 이게 온도계 눈금이라고 봅시다. 그냥 이렇게 눈금. 보통 온도계를 보면은 섭씨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화씨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화씨, 그죠? 눈금이. 보통 물에 빙점을 0이라고 하고요. 0도 C로 하고, 이거는 도F니까 물의 비점, 대기압에서 물의 비점을 100이라고 합니다. 100도 C죠. 그래서 이게 100등분이 되겠죠. 100등분.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물의 빙점 어느 점을 32라고 하고요. 도F. 물이 끓는 점을 212로에서 180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10대 18이고 5대 9죠. 5대 9네. 5개면 9개 칸이.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면은 5도씨죠.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5개면 9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2, 33, 34, 35에서 41도 F네. 그죠? 네. 같은 온도죠. 그래서 화씨 온도는 30, 그러니까 요게 만약 5가 아니라 T란 개수면 여기 몇 T예요? 5분의 9T 아니에요. 5개면 9개니까, 1개면은 5분의 9개니까 T라는 개수면은 5분의 9T죠. 여기가 T면은 T도시죠. 여기는 32 플러스 5분의 9 T, 그러니까 T가 바로 도시죠. C로 보겠습니다. 그죠? 에? 이렇게 써도 되죠. 도를 빼버릴까요? 그냥 문자로 할까요? 그러니까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5분의 9 곱하고 더하기 30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해가 되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온도를 계속 낮춰갔을 때
분자 운동이 제로가 된 온도를 절대 영도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측정이 힘들어요,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273.15도씨. 이쪽으로 가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73을 넣고 계산기 때리면은 마이너스 460도 F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제로로 한 겁니다. 이걸 영도 K라고, 영도 R이라고 그래서 켈빈 온도, 랭킨 온도라고 하죠. 이쪽 절대 온도를 이 섭씨 눈금을 쓰면은 켈빈 온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를. 그러니까 섭씨 온도나 하씨 온도는 물이 어느 온도를 제로로 했고요. 절대 온도는 진짜 제로. 진짜 제로를 한 거예요. 진짜 0을. 화씨 온도를 쓰면은 랭킨 온도가 됩니다. 이게 0이니까 1, 2, 3, 4에서 이게 몇 도 K예요? 273이죠? 273도 K. 이거는 373.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되고요. 랭킨 온도는 여기가 400, 마이너스 400, 여기가 영도 R. 이 정도가 0이 있겠죠. 30이니까. 여기가 460R.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씨 온도에다가 460을 더하면 되겠죠. 무조건. 응? 여기가 460이니까. 여기가 460R이고, 여기는 더 돼, 490이고. 이게 몇 개예요? 5개면 9개니까. 여기는 다 제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5개면 9개니까 요거만 되겠죠. 그러니까 랭킨 온도는 5분의 9 켈빈 온도만 되겠죠. 관계가 5개면은 9개니까 그죠? 다 제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제로에서 32도에 출발해서 그렇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이거 다 많이 알고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보시고. 열량 완산은 한번 보시고요. 요즘에는 거의 에서 단위 쓰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런 공학 단위도 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압력. 압력은 보통 고체는 없어요. 압력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액체나 기체에서만 압력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유체라고 하죠. 물론 액체와 기체를 유체라 불러도 됩니다. 물론 엄밀하게 정의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액체나 기체가 유체예요. 아무리 작은 전단력이 작용하는 한은 계속적으로 변형한다. 그러니까 전단력이 작용하면은 견딜 수 없다 이거야. 계속 변형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수 있겠지만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고체에서는 압력이란 말을 왜 쓰지 않느냐? 면적당 힘이에요. 압력은 면적당 힘. 다 알고 있죠. 어떤 면적당 수직으로 당기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힘이에요. 근데 고체는, 이 고체는 당기는 힘도 있고요. 누르는 힘도, 압축응력, 인장응력, 전단응력, 비틀림응력, 모든 방향에서 어떤 단면에 대한 파괴의 가상 단면에 대한 힘이 모든 방향에서 다 작용합니다. 방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고체는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딱 두 개로 단면의 접선 방향과
합선 방향의 응력만 정의했습니다. 나머지는 힘을 분해해가지고 해석하고자 해서 그 접선 응력, 전달 응력과 수직 응력, 인장 압축 응력 이렇게만 해서 이제 해석합니다. 고체에서는 우리 고체를 배울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유체에서는 이제 고체와 유체는 뭐가 다릅니까? 고체와 유체는 뭐가 다르냐? 또 내가 이 손 주먹을 가지고 얘기 드린다면요, 이게 이게 그냥 물이라고 물 분자라고 봅시다. 주먹이 물 분자라고. 이게 얼음이야. 이게 얼음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 붙어 있죠. 붙어 있다고 봐야 돼. 마치 여기에 본드가 발라진 것 같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도 살아있다 이거야. 열진동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죽어버리면 절대 영도니까. 응? 이건 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마치 본드 같은 게 붙어 있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좀 열진동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0도씨가 되면은 본드가 녹아버려요. 쉽게 말해서 비유를 하자면 그때가 자멸이에요. 자멸. 0도씨에서 온도가 안 변하고 열진동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현열이에요. 이게 증가된 거. 이건 현열이라고 불러요. 겉으로 나타난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혹은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0도씨에서 들어간 열은 나타나지가 않아. 온도계로. 그 자멸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본드를 녹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드가 또 녹았어. 그래서 물이 돼서 물. 잘 보세요. 고체는 이게 붙어 있는데 이게 돼야 안 되게. 요게 굴러간다는 것은 뭐냐? 굴러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단된다고 보세요. 우리가 굴러간다. 이 굴러가는데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체는 이 굴러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힘을 주면 굴러가겠죠. 강도 이상 힘을 가해버리면 한계 이상 가하면. 근데 어느 외력 이하에서는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땡겨도 안 땡겨. 땡겨도 안 땡겨져. 물론 무한정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강도라고 하는 것은. 눌러도 이거 쪼그라지진 않겠죠. 절대. 그리고 요렇게. 굴러가야, 이게 서로, 굴러가는 게 뭐예요? 이렇게 굴러간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안 굴러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강도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제 말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느 이상에서는 이게 이제 굴러가 버려요. 굴러가고, 또 이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 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그냥 무한대로 할게요. 간단해. 무한대란 말은 원래 쓰면 안 되지만 무한대 힘을 저항합니다. 보세요. 이게 원자인데, 분자인데 원자가 찌그러지는 거 봤어요? 원자 안 찌그러져요. 원자는 작죠. 원자를 찌그러뜨릴 수는 없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다만 이 압축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는 이게 실제 수축되는 게 아니라 원자가 굴러가요. 압축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단되면서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굴러가면 파괴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파괴 시험도 45도로, 그죠?
또 우리 그 인장시험도 리더선이 45도 나타내요. 45도로 슬립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물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 굴러가는 게 무조건 돼버리는 거야. 아무리 작은 힘에도 굴러가요. 전단력에도. 누군가는 굴러가는 힘만 주면은 무조건 굴러가야 돼. 그게 유체예요. 어느 정도 견디다가 굴러갔다, 그건 유체가 아니에요. 정의가.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전단력에도 저항할 수 없는 물질이 유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특성이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는 이게 저항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항 못하고 압축 인장 또 요거 뭐 비틀림이든 전단이든 다 저항 못해.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요새 춥죠? 이게 뭐냐면은 물방울이에요. 여기 이게 물방울이고요. 이거는 고드름이에요. 고드름 같지는 않는데 고드름은 고체고요. 물방울은 액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물방울은 이게 똑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게 물방울 아닙니까? 근데 고드름은 떨어지진 않아요. 그죠? 고드름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고드름 떼서 당겨보세요. 그걸 때리든가 해야 깨지지, 손으로 뛸려면은 떨어져요? 와, 단단하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이 힘을 가해가지고 분리시키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 단면을 분리시키는데도 같은 힘이 필요해요. 실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실제 그래요. 이 물 분자가 이걸 붙잡고 있는 힘을 다 합한 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근데 왜 이거는 똑 떨어지냐?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 보면요, 순간적으로 이게 똑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해서 결국 물방울을 보면은 허리가 잘룩해져. 그러니까 뭐냐면 물방울은 이렇게 되면서 허리가 잘룩해져. 그러니까 흐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단에 저항 못하니까 자꾸 흘러요. 흘러서 결국은 이 단면적이 단면적이 줄어들어서 이게 똑 떨어지는 것이지, 종이가 뜯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굴러가서 결국은 단면적이 줄어들어서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단면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아주 작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너무 설명이 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압축, 인장, 전단 어떠한 힘에도 견딜 수가 없다 이거야. 버틸 수 없는 게 유체입니다. 근데 단 하나, 이 용기, 그릇에 담긴 유체는, 이 그릇이 보면 그릇이 고체죠. 고체. 그릇에 담긴 유체, 기체는 이제 이렇게 밀폐되겠죠. 는 마치 구슬을 이렇게 놓으면 구슬이 막 굴러갑니다. 근데 여기다 놓으면은 구슬이 이렇게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구슬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물분자가 이때는 여기서 물분자 하나를 오면은 여기도 물분자 여기 다 있죠. 이 물분자는 여기서 요 힘. 다시 말해서 모든 방향에서 내 주변의 모든 좌우 상 앞뒤
모든 방향에서 다 눌러주면 나는 못 움직여요. 여기서는 왜 움직였냐? 이것만 눌렀지. 이쪽은 터 있으니까 삐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나 모든 방향에서 나를 눌러버리면 나는 못 움직여. 이게 유체예요. 그럴 때 바로 누르는 힘만 저항한다. 이제 그때는 인장도 아니고 전단도 아니고 압축, 마치 압축하는 힘에만 저항한다. 물론 물이 흐를 때 흐르는 동력학, 흐르는 유체는 전달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때는 흐를 때 이게 정적인 상태죠. 정력학이 지금 정지 유체죠. 가만히 있죠. 이거는 수직 방향의 힘만 저항한다. 그러니까 이 단면을 보면 여기서 단면을 보면은 나중에 물이 뭐 이렇게 압력 프리즘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압력이 이 단면의 수직 방향의 힘이다 이거야. 요거만 저항한다. 만약에 힘이 이딴 식이나 이딴 식으로 작용하면은 물은 흘러버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체가 정지하려면은 어떤 단면에, 유체가 접한 단면에 수직으로 힘을 가해야 돼. 또 수직으로 힘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살짝 빗길려서 가면은 이거 흐르는 유체고 동적인 유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좀 너무 설명 오래 한 것 같은데 압력은 가아니면 땅 수직으로 누르는 힘입니다.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다. 그죠? 즉 면적과 힘의 방향이 직각이 돼야 한다. 그죠? 에? 반드시 직각이 돼야 돼. 고체는 직각이 아니어도 되죠. 얼마든지 가능해. 힘이. 그래서 이때 압력의 단위는 우리 SI 단위에서는 이제 힘의 단위를 뭘 씁니까? 뉴턴을 쓸 것이고 면적은 MPS로 이걸 쓰겠죠. 이게 바로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많이 써요. 네? 이런 단위. 또 공학 단위에서는 뭘 많이 썼냐면요. 킬로그램 요걸 많이 썼어요. 네? 많이 썼고 또 다른 단위들이 있어요. 뭐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같은 데는 지금도 그런 데는 다 보면은 피트 파운드를 씁니다. 파운드 퍼, 이거는 뭐 스퀘어 인치,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자동차 이거 얼마 넣죠? 공기압을 30 얼마 넣나요? 잘 모르죠. 근데 타이어에 PSI라고 써 있는 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에. 네? 본 적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이어 정보도 알아야 되고 엔진이나 기본 정비 같은 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과거에 이와 같이 된 단위, 법령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내소화전, 방수압이 1.7kg였습니다. 킬로그램 스퀘어센치였는데, 요새 어떻게 바뀌었냐? 얼마 전에. 자, 이 파스칼을 바꿔야 돼. 그러면 킬로그램을 몰고 바꿔야 돼? 뉴턴을 바꿔야겠죠? 이것도 힘이고 힘이니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질량이면은 등식이 안 되죠. 질량과 힘이 어떻게 등식됩니까? 불가능하죠. 힘은 이런 관계가 있죠. 힘. 이거 없어집니다. 이것도 힘이니까. 그 다음에 센티미터가 몇 메다입니까? 등식은 알죠. 1m가 몇 센치예요? 100cm죠. 이건 알죠. 근데 이게 센치 자승이죠. 그러면 자승 하면 되겠네. 그죠? 이건 알고 있잖아요. 수학의 어떤 성질에서. 그죠? 그럼 1의 자승은 1이니까 하나만 하고, 센치 자승 없어지니까, 이게 하여튼 간에 뉴턴 몇 파스칼 나오죠? 근데 숫자가 너무 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만에다가 막, 이게 또 10에다가 10만 넘을 것 같아. 그죠? 너무 커서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지금 파스칼인데, 그럼 파스칼 없애고, 메가 파스칼 해보자. 1메가가 1메가 파스칼이 몇 파스칼이에요? 10에 몇 승? 6승이죠. 그럼 파스칼이 이렇게 없어지잖아, 이거하고. 그죠? 이게 파스칼이니까. 이게 얼마야? 0.17인데, 메가파스칼.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보세요. 0.17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10에 4승하고, 이게 100이 남고요. 이게 10이라고 할 때, 이게 10이 남아요. 그죠? 이게 10일 때 0.17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하게 9.8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법령을 바꿀 때 이걸 원칙적으로 바꿔버리면은 이것도 한 자릿수가 넘어간 것도 지금 머리 아픈데 이 숫자가 바뀌어져 버리면 숫자가 좀 작아졌다 이거야. 사람들이 좀 법령을 또 외우기도 전에 다 1.7로 알고 있던 사람한테 이 정도만 해도 한 자릿수만 다르구나 이렇게 하는데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또 소수점 바꿔버리면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발생했냐. 이런 오해가 발생했어요. 1kg per 스퀘어 센치는 0.1 메가파스칼이라고. 이게 약이죠. 엄밀하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법령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은데 엄밀하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특히 그 주간 시험 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한 것 뿐이지 완전히 맞는 건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